이 일기를 그렇게 유의미하게 인정하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지금도 내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니까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뽀짝뽀짝 그걸 무시하고 싶고, 그렇죠? 이게 우리 업이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안목이 기어코 대종사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게 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추도식을 올리는 아타원 종사께서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전엄광 선지님의 따님으로 총부에서 나서 어릴 적에 전무 출신들만 보고 자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커서 대종사님의 뜻대로 교단 발전만을 위해서 사시다가 가셨던 그런 어른이십니다. 제가 출가를 했을 때 제가 기획실에 살았는데 옆에 국제부 사무실이 있었고요. 국제부장님이셨는데 사실 국제부 사무실에는 거의 안 계셨어요. 1년 내내 100번을 가면 한두 번 계실까 이런 정도였고, 대산종사께 인사를 가면 항상 제일 먼저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대산종사께서 항상 그 발표를 시키시면 그 발표를 하실 때마다 세계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고, 미국 가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불교도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거를 한동안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원광대학교에서 이렇게 부총장을 지내시는 것도 이제 바쁘셨고, 그리고 저희가 간사 살 때 처음으로 그 원불교 영문판 교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무님들이 간사들한테 하나씩 사주시고 그걸로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근무하던 바로 옆 사무실에 그 사무실에 계셨기 때문에 1년 내내 아무도 항상 안 계셔서 제가 수시로 쑥쑥 들락거리면 어느 날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간사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타오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날이었어요. 이분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네가 인원이냐? 이제 예 이러고는 이제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간 저보다 그 국제부에서 근무하는 교무님들과 그 간사가 훨씬 더 어려서 있었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꾸중도 안 하셨는데 근엄하시고 위엄이 있었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산종사께서 이 어른을 통해서 원불교 국제화를 이렇게 하셨던, 그래서 그 천병으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는요, 상시일기입니다. 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잘 아시죠? 설교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도 일기로는 설교를 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저께 우리 후배 한 사람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내가 일기 때문에 걱정이다. 내일 설교가 일기인데 도무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일기에 관련 설교를 정말 듣고 싶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원불교에 오기 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일기를 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한번 제가 어릴 때 썼던 일기장들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거를 혼자서 그 마당에 아무도 몰래 가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그 일기장을 괜히 태웠다. 그러니까 그게 중학생이 볼 때 초등학교 때 일기는 참 부끄럽죠. 적어놓은 내용이며 뭐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부끄러웠는데 오히려 대학생 때 보니까 중학교 때 일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원불교에 출가해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 뒷날 일기를 보면 아마 부끄러워서 못 볼 거야. 그래서 일기를 안 썼어요. 그랬는데 원불교 오니까 일기를 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쭉 쓰면서 그때 생각에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가 다 그게 가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위에 레벨에서 보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써놓고 뒤에 보면 그게 참 이상해 보이지만 그게 이제 먼 뒷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정서가 만들어지고 이 지적인 부분, 어떤 경험치, 이런 세계를 보는 가치관, 안목이 하나씩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어져 왔던 그 기억들이 그대로 그게 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그 30대쯤 됐을 때는 일기를 다 뒀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제 일기나 다른 사람들의 일기나 뭐가 다를까?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씩 그 성장해 올 때, 어릴 때 자기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싶지만 길에 가면 어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얼굴을 보면 사실 그 얼굴들이 내가 어려서 성장해 오던 그때의 얼굴하고 똑같죠. 그게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중생이 이 영적 성장을 할 때는 고만고만하거든요. 결국 경계를 대해서 우리의 안목과 이런 것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굳이 내 얼굴일 필요가 없고 내 일기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쓰는 일기 말이고 이 원불교의 이 상시일기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상시일기는 내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나의 인격이 이 인격이 경계를 대해서 업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습관이 일어날 때 그걸 조절하고 누르고 또 바르고 하면서 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죠. 그걸 체크해 가면서 하루하루 나의 인격의 성장, 안목의 성장, 그리고 어떤 인내력과 역량의 그 성장을 체크를 해가는 것이지 이게 나의 어릴 때의 추억이나 기억이나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일기는 세상에서 보는 그런 추억과 어떤 이런 그 자기 커리어의 문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기가 대종사님께서 정기훈련 10일 과목에 넣어서 이걸 열심히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교육의 한 기제로서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하게 이렇게 이게 뭐 서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내놓으실 때 앞으로 원불교에 들어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장차 부처로 만들 때
이 일기법을 써서 이걸로 사람들을 부처로 만들리라. 이렇게 서원 세우신 내용이 그것이 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기가 내가 생각하듯이 어떤 그냥 추억을 썼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내가 유의미하게 의미 짓고 혹은 생각하고 고상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걸 적어서 아름다운 과거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지난 시간에 몇 번 이 업에 넘어졌든지 경계에서 내가 법을 세웠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그것이 원불교의 상시일기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정기일기는요, 이 정기훈련 기간에 원불교 법을 잘 모를 때 그 법을 배우면서 그걸 이 소위 지적인 부분, 소위 이 사리 연구 쪽에 혹은 진리를 배우고 이치를 방법을 배우는 쪽이라면, 상시일기는 그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상시일기는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실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고준한 어떤 철학을 적거나 혹은 나만의 독특한 사상을 기록하거나 나의 잊지 못할 비망록을 적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경계를 만나서 법이 이겼는지 아닌지를 적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일기를 못 쓰는, 그리고 안 쓰는 이유는, 실제 이게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난 일기를 안 써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불교학과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학년이 한 70여 명이 넘었는데 졸업할 때 6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점점 빠져서 지금은 우리 동기 규모가 53명이 남아 있어요. 저희 학년이.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불교에 살기가 힘들어서 나갔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 원불교에 처음에 출가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새벽에 4시 반, 심지어 4시 20분 이럴 때 일어나서 일과를 쫙 지키면서 저녁에 10시에 잘 때까지 그걸 계속 실행하는 데 있어요. 근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를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집에서는 막 마음껏 자다가 이 4시 반에 일어나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견디고 교무들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가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못 일어나서 뒹굴뒹굴하고 또다시 눈을 떴다가 10초만 더 누워있자, 5초만 더 누워있자, 그런 식으로 어릴 때 잠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겨우겨우 일어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눈을 감고 이 방석, 좌복을 이렇게 품고 대각선을 향해서 걸어가요. 눈을 감고 졸면서 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이게 선하는 건지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잠이 오는데 선이 잘 될 때는 몸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선이 안 될 때는 이 앉아 있는 이게 일어나는 것만큼 고역입니다. 이게 앞으로 굽고 옆으로 굽고 뒤로 까닥 넘어지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서는데 또 안 좋냐, 또 1분도 안 가서 또 졸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끝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을 계속 지내는데도 아이들이 그걸로 나가지 않거든요. 무엇 때문에 나가냐면요, 이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가치와 의미를 못 찾을 때 이 사람들이 출가의 길에서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선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공부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될까? 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성직을 가는데 이 성직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아름답고 순수하고 고결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게 멈춰지고 다른 친구도 하는 걸 관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하는 거 위선 같아. 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뭔가 이상해지죠. 그러면서 이 길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랬을 때는 못 버티고 다 나갑니다. 우리가 일기를 못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기가 힘들어서 못 쓰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한 명도. 단지 이 일기가 내가 이렇게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일기를 우리가 부처가 되는 중요한 한 덕목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의미를 지어준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의미가 내가 해석할 때 나는 이 법을 믿어라고 말하지만 이 일기로 부처가 될까? 그걸 믿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해석을 나는 대종사님과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기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이 일기를 쓰기 싫어져요. 아주 예를 들면 가벼운 물건도 예를 들면 조약돌 하나도 이거 들고 다니는데 전혀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없으면 그걸 들고 다닙니까? 놔버리죠. 네.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가 등산 갈 때 짐을 60kg짜리를 짊어지고 이렇게 저희 어릴 때 그렇게 다녔어요. 지리산을 갈 때. 그 60kg 가까이 되는 걸 짊어지고 가는데도 그 지리산이 보통 산이 아니잖아요. 그걸 꾸역꾸역 가는데 이 속에 뭐가 들었고 난 산에 가서 자리를 펴고 어떻게 하고 뭘 해먹고 이거를 4일간 5일간 지내야 돼. 그 생각을 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면 등산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짊어지고 갈 힘이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108배를 3년, 5년, 10년, 30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교단 가보면. 그런데 그걸 왜 하냐 물어보면 108배는 그만한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정신통에도 좋을 것 같고 기도도 될 것 같고 뭔가 유의미해서 이게 참 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30년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는 안 하죠. 왜 그걸 안 하냐? 108배는 사실 대종사님께서 우리 훈련법 11과목 속에 넣었죠. 우리 훈련법에 없는데도 그걸 하시잖아요. 그죠? 30년씩. 그런데 그분이 왜 일기는 안 쓸까요? 가치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대종사님 말씀이 옳겠어요? 내가 생각한 108배가 더 좋겠어요? 의미 부여를 안 하면 우리는 이걸 할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의미 부여를 대종사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종사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종사님을 실제로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잘 안 믿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못하는. 그러니까 그 일기를 꾸준히 해 나갈 힘이 없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뉴스에 하나 나왔는데 일본의 어떤 가출 소녀가 제 나이 또래 좀 됐는가 봐요. 이 친구가 가출한 지 5년 집에 안 들어가고. 근데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출을 왜 해? 이런 그런 한국은 좀 가난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정신적 방황이 현실이 어려우면 정신적 방황을 잘 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출 왜 해? 이런 마인드인데 일본에 어떤 애가 가출했다니까 그런 애는 아주 나쁜 애야. 저희들 고등학교 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5년 가출 끄트머리에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뉴스에 떴을까? 이 친구가요, 죽기 전날까지 일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그 기사를 썼던 그 기자분도 일본의 가출 소녀가 5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출해서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죽기 전날까지 일기를 쫙 써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사물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스스로 기록을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뭐라냐면, 일본의 폭주족들은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빨간불이 있으면 딱 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혹시 일본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폭주족이 빨간불에 서면 폭주족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일본의 그 폭주족들이 빨간불에 착 서고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던 여자애가 자살하기 직전 날까지 일기를 썼고, 저한테 좀 신세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뭔가 좀 아웃사이드로 가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생활에 실천력이 떨어져서 부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시키는 게 하기 싫어서 가출하고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도 그랬을지 몰라요. 내용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가출한 애가 죽기 직전까지 일기를 썼어? 우리는 아주 착실하고 얌전하게 시키는 거 잘하는 애도 일기를 그렇게 계속 쓰지 않는 애가 많잖아요. 이걸 보면서 일본은 우리랑 다른 뭔가 훈련과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체질화하고 체화해서 얘들이 그렇게 일기를 쓰나 보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이 일기라는 게 훈련을 시키면 되긴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당에서 법강 학마위 공부를 하시는 어른들이 20분이 지금 일기를 쓰십니다. 정확하게 20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되게 쓰기 힘들어 하시다가 정말 교수님 이거 정말 못 쓰겠어요. 안 쓰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한 줄만 쓰세요. 한 줄만. 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4줄, 3줄만 써보세요 하다가 영 못 쓰겠다 하면 한 줄만 써보세요. 한 줄만. 그런데 한 줄조차도 안 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체크만 해주세요. 체크만. 그 체크는 열심히 해오시죠. 그런데 이제 한 줄씩이라도 쓰셨던 분들은 이게 3년이 지나니까, 우리 3년 동안 일기 썼거든요. 8월 달까지가 3년입니다. 3년을 지나니까 이제 일기가 재밌어요 하시는 분이 대여섯 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는 그냥 싫어라는 마인드에 딱 이렇게 힘들어. 우리 이미 이건 결정해놨잖아요. 머릿속에 결정해뒀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결정해두면 그때부터 싫은 거죠. 이게 힘든 거고. 근데 그걸 싫은데 할 수 없이 써. 이게 지금 항마를 해야 되는데 일기를 안 쓰면 항마를 안 해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쓰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기를 참 잘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참 재미나게, 어떤 분은 꽉팍하게 채워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 생활과 완전히 일치돼서
일기 속에 그 생활이 싹 다 녹아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기 쓸 게 없으니까 이론상 서문을 쫙 쓰셨다가 반야심경을 쭉 쓰셨다가 이런 분도 계시고, 그것도 못 써서 일기 한 줄, 두 줄 쓰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3년 하고 나니까 일기를 재밌어요 하는 분들이 대여섯 분이 생기시는 거예요. 원래 잘 쓰셨던 분들은 잘 쓰시고, 그래서 이게 3년쯤 하면 체질화가 되는구나. 근데 왜 대종사님은 이 일기를 이렇게 부차가 되는 방법, 정전이 84,000 대장경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 짧은 데다가 그 왜 일기법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너희들이 공부해서 인성을 길러서 황마가 되려면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너네 부처된다. 그렇게 해서 넣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안 해도 되는 걸 무다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너네들이 그냥 편안하게 마음대로 사는 거 눈꼴실에서 못 보니까 뭔가 좀 괴롭혀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기에 의미 부여를 하기가 어렵거든. 아무리 봐도 시시해 보이거든. 그래도 이게 대종사님께서 부처되는 길이라고 주신 거잖아. 나는 지금 중요한 걸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 이거 부처되는 길이라고 주셨잖아. 그 어른이 보통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처가 되도록 우리를 부처를 만들려고 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머리로 생각할 거 아니죠.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실행 과목이잖아요. 힘들지도 않지만 꼬박꼬박 챙겨서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그 실행 과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건 우리한테 훈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죠. 한 줄이라도 좋아. 정말 바쁘거나 힘들거나 지치면 오늘 정말 힘듦. 이렇게 해놓고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빼먹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일기를 계속 쓰는, 그 일기를 못 쓰는 데는 첫 번째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조약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나뭇잎 하나라도 손에 들고 가야 이거 가치 없으면 놓아버리죠. 무거워서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 없음을 우리가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루하루 쓰다가 하루 빼먹고, 또 하루 쓰다가 하루 빼먹고, 나중에 이틀 빼먹고, 또 하다가 5일 빼먹고, 그게 안 쓰게 되는 거죠. 습관이 안 되고 자꾸 빠지면 이제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실행의 과목은 좌우지간에 덮어놓고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기를 자꾸 쓰다 보면 뭔가 이렇게 그 고상하고 우아하고 뭔가 이런 걸로 자꾸 하려고 해요. 일기를 쓸 때 욕심이 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는 일기를 길게 쓰고 싶어. 이 욕심이 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뭔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나만 특별한, 나만 좀 뭔가 보통 사람보다는 레벨이 높고 가치가 높고 지적이고 우아하고 이런 사람이고 싶어서 그게 일기에 나타나요. 그러면 내 일기를 더 멋있게 귀하게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도요, 읽어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충분히 고상한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일기 잘 썼어. 할 만한데 내가 볼 때 이거 수준이 좀 낮아. 그럼 쓰기 싫어져요. 일기는 우아하고 고상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실행력을 체크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한 업을 법으로 돌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일기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번다고 복잡하고 높고 이런 훌륭한 사상과 철학을 쓰도록 하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렇게 일기를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상한 것은 내가 따로 글 쓰시고 일기는 아주 쉽고 간명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짧게 필요한 것만 그렇게 쓰셔서 가시면 이게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붙여 만들려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놓으신 거다. 그러면 할만하죠. 바쁘면 그냥 한 줄, 그죠? 한 줄, 몇 자 이렇게 쓰고 그만두셔도 되잖아요. 일기는 실행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일기에서 내가 고상하게 쓰고 싶은 마음을 눌러야 돼요. 잘 쓰고 싶은 마음도 놓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뜨면 이게 마구니구나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셔야 저는 오히려 일기를 잘 쓸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일기 쓰는 게 일도 아니고 그냥 일상화돼서 이렇게 쓰고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일기를 쭉 습관해 왔는데 이건 이미 내게 체질화됐어. 그러면 그 내용은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관계가 없는데 이걸 한결같이 쭉 이어갈 힘도 없는데 그런데 우아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나를 일기를 못 쓰게 하는 마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기를 스스로 체크를 쭉 해가시면서 돌아보면서 만족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일기가 대종사님 말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염라대왕 명부는 틀릴 수가 있고 잘못 기재될 수가 있으나 내 일기법대로 적어가면 염라대왕 명부보다 더 확실하다. 내 일기법대로 적어간 사람은 진급하고 관급할 때 일기를 잘 쓰고 꾸준히 쓰고 계속 쓴 사람은 반드시 진급으로 가기 때문에 염라대왕 명부보다 더 정확해서 저승사자가 나를 저절로 그렇게 데리고 간다. 이렇게 나를 데리고 저승사자가 없겠죠. 그죠? 저승사자가 뭐겠어요? 업이 우리를 데려가고 집착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기가 그걸 데려간다는 거죠. 이건 대종사님께서 일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일기법을 해놓으시고 난 뒤에 내 법은 참 거물같이 짜져서 이대로만 하면 내 법을 피해서 강급하려야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일기가 쓰기 싫단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만큼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이 일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해? 그렇지 않은, 왠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기를 그렇게 유의미하게 인정하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지금도 내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니까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뽀짝뽀짝 그걸 무시하고 싶고. 그렇죠? 이게 우리 업이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안목이 기어코 대종사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게 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루하루 이 일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다른 것은 모르지만 대종사님께서 시키신 이 법으로 부처되는 것만은 내가 확신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기를 잘 쓰셔서 다 같이 우리가 출가해서 만나고 열애위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